천을 확 걷어서 이렇게 차를 보여주는 걸로 쇼를 이렇게 연출한 거죠. 찰흙덩어리, 찰흙덩어리.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14일 오후 3시에 토요타가 컨셉트카 16대를 무더기로 발표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임팩트 있게 짠짠하고 이렇게 막 천을 확 했더니 차가 쫙 나오고 막,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는지 알아요. 미디어들이 어떤 장면에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장님이 이 컨셉트카 16대랑 딱 해가지고 찍은 요 사진 하나가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회장님이 뭐 전기차 우리 몇 대 내놓을 거야, 뭐 전기 배터리 어떻게 할 거야, 뭐 몇 년부터는 전기차로 만들 거야, 이런 거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컨셉트카 딱 전기차 만들 거 딱 이렇게 둘러놓고서는 딱 해가지고 사진 한 장 딱, 요게 그냥 사람들 마음 다 움직인다는 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얄미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미디어 오토. 효과는 바로 나타났어요. 14일 오후 3시니까 요날 14일 주식 시장에는 영향을 못 줬을 것 같고, 이제 15일 주식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줬는데, 15일 날 아침부터 주식이 그냥 쭉쭉쭉쭉, 토요타 주식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식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저기 요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16대 딱 해가지고 찍은 요 회장님 사진 요걸 메인 컷으로 해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뭐 그냥 제 것도 딱 여니까 그냥 이 토요타 아키오 회장 요 사진이 컨셉트카 16대 이렇게 딱 있는 거, 이 임팩트 있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와 대단하다 토요타, 뭐 이런 거 나올만 하죠. 이날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얘기한 거는 뭐 아주 특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전기차 만드는데 이제 힘 팍 쏟겠다, 뭐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전기차에 41조 원 투자하겠다. 2035년도부터는 다 전기차만 만들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선보이겠다. 배터리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 이거죠. 뭐 전고체 배터리 요린되기도 했고요. 하여튼 요 배터리 개발에 2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아주 특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전기차로 갈아타겠다, 배터리 연구개발에 아주 힘썼겠다, 이런 모든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컨셉트카 16대에서 딱 해가지고 회장님이 딱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요게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널리 이게 잘 퍼지게 된 거죠. 하여튼 이 토요타 홍보 담당 하시는 분들, 뭐가 잘 먹히는지 너무나도 얄밉게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 사진 한 장을 딱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신차를, 이거 한 대씩 이렇게 그냥 공들여서 만든 이 신차를, 이거를 16대씩이나 무더기로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발표를 해. 와, 대단하다. 와, 전기차로 이렇게 빨리 바뀔 건가 봐. 와, 토요타는 다 만들어 놨었구나. 야, 토요타는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준비 다 해놨네. 다 계획이 있었네. 이거 그냥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게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토요타 메가웹에서 16대 갖다 놓고 기자간담회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 이제 정의세 회장이 딱 발표하면서 개발 중인 차 16대 이렇게 딱 뒤에다가 딱 해가지고 요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날 공개된 16대 차들 요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사진을 확대해 보면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급하긴 급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딱 그냥 사진을 그냥 대충 보고 우와, 16대를 다 만들어 놨나 봐, 이제 금방금방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진 딱 확대해 보면서 그럼 그렇지. 그냥 있던 거 가져 나왔구나, 뭐 이 정도예요. 그냥 16대의 자동차 중에 뭐 실제로 움직이는 거, 요거는 딱 한 대입니다. 맨 앞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 토요타 BZ4X, 요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 그냥 클레이 덩어리, 찰흙 덩어리예요. 그냥 차 안에 뭐 전동장치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찰흙 덩어리, 클레이 덩어리. 레진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도 한 3-4대 있는 것 같고요. 딱딱한 플라스틱이죠. 이걸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16대를 그냥 놓고 천으를 확 걷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차라면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쇼를 연출을 했겠죠. 나오면서 하면은 진짜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 근데 이제 다 움직이지 않는 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두고 천을 확 걷어서 이렇게 차를 보여주는 걸로 쇼를 이렇게 연출한 거죠. 아마도 이날 참석한 기자들은 이 차들을 뭐 가까이 가서 막 만져보고 막 이러지는 못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은 스피치 끝나고 나서 질문답할 때도 이 아키오 회장이랑 여기 임원진들 이렇게 갖고, 기자들은 저쪽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앉았었잖아요. 그리고 요 뒤쪽에 이제 차가 있었고, 요런 분위기에서 딱 기자간담회 끝나고 나서 그냥 기자들은 저 뒤로 가고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기자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차 만지고 막 그러면요, 금방 부서지고 막 이래요. 찰흙덩어리.
클레이 위에다가 이렇게 필름 입히는 거예요. 클레이 그러면은 이제 뭐 자동차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지만 그냥 이게 공업용 찰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찰흙. 네,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깎아서 이렇게 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은색 필름 같은 거 입히면은 은색 차가 되고 뭐 이러는 거고요. 유리창 부위에는 검은색 필름을 이렇게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랑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것들은 별도로 뭐 3D 프린터로 만들거나 아니면 별도로 틀 떠서 이렇게 만든 것을 이렇게 딱 클레이 파낸 거에다가 딱 맞춰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이 모델은 디자인 과정에서 보통 한 차 개발할 때마다 한 4대 정도? 이렇게 한 번에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토요타 정도 되면은 디자인 연구소가 세계 각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대쯤 중심 차종 만들 때는 야 니네도 하나 제안해봐, 니네도 하나 제안해봐,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하나 제안해봐, 뭐 유럽에서도 하나 제안해봐, 일본에서도 한 대 제안해봐. 그렇게 되면은 신차 개발할 때 이 클레이 모델 하다 보통 한 3대 이렇게 나와요. 제가 기아 자동차 있을 때도 한 대 개발하기 위해서 클레이 모델 한 2-3대는 그냥 만드는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디자이너들이 클레이로 이 찰흙으로 쉐입을 만들어 놓고 필름으로 색깔을 딱 낸 다음에 모양을 딱 보고 아 멋있는데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파팅 라인은 그 이후에 작업을 해요. 파팅 라인을 요렇게 하는 게 예쁠까? 요쪽으로 요렇게 좀 각도를 틀어서 하는 게 예쁠까? 아니야. 그러면은 요 면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여기 라인을 약간 요렇게 팽팽하게 좀 요로 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라인 테이프로 파팅 라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요렇게 만들어 놓은 라인 테이프, 요 라인 테이프 붙여진 요 모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라인 테이프 끄트머리를 잘 자르지도 않았어. 뭐 마감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진짜 막 품평 하던 거 그냥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클레이 모델의 특징은 이렇게 유리창 부분은 검은색 필름으로 되어 있고 차체 바디는 이제 뭐 은색이나 뭐 이런 걸로 하고 이렇게 만든 게 특징이라서 딱 보면은 유리도 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차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레이 모델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레진으로 레진을 뭐라 그래야 되나 찰흙 같은 건데 딱딱하게 굳어지는 찰흙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는 찰흙. 그래서 그거 레진으로 만들어서 유리창 부위 같은 데를 이렇게 깎아내고 유리창은 약간 짙은 이렇게 틴팅 같은 게 되어 있는 아크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스루 모델이라고 해요. 이렇게 안이 비쳐서 보여야지 실제 차의 그 느낌을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타에서 발표한 16대 사진 중에 보니까 시스루 모델도 한 2-3대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클레이 모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디자인 1차 단계라는 거예요. 보통 이게 나올 때 되면 한 2-3년 걸려요. 띠릭띠릭. 하여튼 16대 이 전기차 이렇게 딱 해가지고 회장님 딱 나와가지고 한 거는 대단한 일이긴 대단한 일이에요. 요거는 인정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야 토요타가 다 만들어 놨구나. 토요타 전기차 왜 이렇게 개발 더디게 하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우린 이미 다 만들어놨어. 이런 효과는 충분히 있는데 이게 약간은 눈속임 효과라는 겁니다. 현대, 기아, 뭐 제네시스, 요기 연구소 이렇게 막 털면은 이런 클레이 모델 한 100대 나올 것 같아. 제가 기아 자동차 다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 요때인데 그때도 클레이 모델이 지하 1층에 창고 같은데 클레이 모델이랑 레진 모델이랑 이런 것들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럼 약간 장안평 그 중고차 파는 데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차 이렇게 막 모아놔요. 거기에 클레이 모델 언제나 한 5-6대는 있었어요. 그리고 레진으로 만든 모델도 이렇게 넣어놓고 뭐 실내에 이렇게 짜놓은 실내 모형도 이렇게 몇 개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폐기 처분했죠. 이 폐기 처분할 때는 외부 사람들 뭐 폐기 처리 업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면 디자인이 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연구소 안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조그맣게 부셔가지고 이제 쓰레기 처리 업체 불러서 이렇게 주거든요. 폐기 처분할 때 디자인이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거든. 그게 누가 부시겠어요. 맨날 이제 막내들, 신입, 대리 이하들 다 모여. 그러면 가서 이제 우리 부시고 막 뭐 할 때 뭐 곡괭이 갖고 막 부시고 막 삽 가지고 부시고 막 이랬었어요. 그동안 뭐 현대, 기아, 뭐 제네시스도 뭐 이렇게 무더기로 보여주는 거 여러 차례 하긴 했었죠. 도요타처럼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우리 제네시스 전기차 이렇게 여러 라인업 딱 한 거 이런 사진들 많이 돌았었잖아요. 이게 다 뭐 클레이 모델로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3D로 뭐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조명을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한 건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다 개발 중에는 이렇게 다 하려면은 16대, 17대, 18대, 뭐 20대까지도 다 이렇게 쫙 늘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디자인 연구소 털면 다 나와요. 근데 뭐 현대기아나 제네시스는 왜 이런 거를 다 어두컴컴하게만 보여주기 답답하게 하느냐. 이거는 디자인 카피 때문에 그래요. 괜히 보여줬다가 중국에 무슨 뭐 기차 뭐 이런 데에서 야 걔네들이 보여줬던 거 엊그제 보여줬던 거 야 그거 멋있더래. 그것처럼 앞모습 해가지고 해봐. 해가지고서 중국이 비슷하게 생긴 차 먼저 내놓으면 어떡해요. 괜히 먼저 보여줬다가
우리가 중국차 따라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중인 차는 이렇게 딱 선뜻 보여주질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요타가 16대 이렇게 개발 중인 차 클레이 모델 딱 해가지고 한 거는 대단한 일이다. 이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이거를 다 보여주는구나. 얘네들 대단하다. 급했구나 니네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그냥 회장 얘기할 때 뒤에 딱 해가지고 우리 전기차 다 만들어놨어. 이거 쇼업하고 싶으니까 이해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띠리릭. 여튼 오늘의 결론은 토요타가 전기차 제대로 만들 거다. 전기차 회사로 완전히 거듭나겠다.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해왔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를 선점하고 가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배터리는 말하자면 이 배터리에 이 전해질 용액, 액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 대신에 고체예요. 지금 배터리가 자꾸 불이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 거는 이게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 고체로 바뀌면은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화재 위험성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리고 고체가 액체보다 훨씬 더 밀도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배터리라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2배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전기차 요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화 시스템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거기 게임 끝이에요. 거기가 이제 1등 먹는 거예요. 워낙 월등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배터리보다 2배 좋은 배터리가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2배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안정적이면서 2배 더 좋은 배터리라는 거예요. 그냥 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20조 원씩이나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먼저 만들겠다. 일단 뭐 먼저 만들기도 했는데 이거를 먼저 양산을 해야지 이제 진짜거든요. 토요타가 진짜 칼을 갈고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이거 내에 이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이날 얘기했던 거, 뭐 2035년부터 전기차만 만든다라든가 2030년까지 전기차 30대 출시할 거라든가 하는 거는 딱히 놀라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이거 마땅히 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은 아예 등록조차 못하게 하겠다. 전기차만 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많이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2035년 이후에 이 전기차 밖에 못 만들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 숙제예요.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얘기한 거 우리 숙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냥 요 정도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정도 얘기도 못하는 회사들 몇몇 있습니다. 2035년부터 우린 전기차만 만들 거다. 이런 얘기 못하는 자동차 회사 몇 군데 있는데 이 회사는 정말 걱정이에요. 현대기아 제네시스는 숙제 다 하고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보다도 전동화를 아주 빨리 착실하게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네시스만 봐도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은 더 이상 출시 안 해. 2024년까지만 내연기관이 나오고 2025년부터는 수소차, 전기차만 나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2035년은 탄소 중립하겠다. 이게 뭐예요? 2035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탄소 제로라는 거예요. 자, 이 14일 날에 있었던 요 토요타 아키오 회장의 이 거대한 이벤트, 16대의 이 신차들을 몰고 나와서 보여주는 이벤트, 효과는 아주 톡톡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자인 카피 논란이란가 이런 것 때문에 다 감추고 이랬어야 될 모델인데 이거를 들고 나와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효과는 톡톡히 본 걸로 보여요. 근데 사실 토요타의 전기차 지금 스코어, 현재 스코어는 사실 스코어가 그렇게 좋은 정도는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전기차 지금 나온 거는 없습니다. 전기차 개발은 꽤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하이브리드 차가 워낙 경쟁력이 좋았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을 그렇게 빨리 막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이브리드 차를 계속 또 팔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는 막 전기차 뭐 EGMP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만들고 뭐 아이오닉 5, EV6, 뭐 GV60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유럽이랑 미국에서 뭐 올해의 차 상 받고 막 뭐 이러고 있는데 토요타는 지금 이렇다 할 전기차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순수 전기차 하나 딱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BZ4X 요거 딱 했는데 요거 스펙 보면은 이거 한 수 아래예요. 니로 전기차 1세대 정도의 수준이야. 배터리가 71.4kW시고 그리고 뭐 전륜구동 기본이에요. 이게 전기모터가 토크가 좋기 때문에 전륜구동으로 만들면은 전기모터의 이 확실한 토크감 이거를 앞바퀴가 막 헛돌기 때문에 이거를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대부분 다 후륜구동이거든요. 뒷바퀴로 무게가 딱 쏠리면서 가속이 되기 때문에 전기모터의 이런 확실한 토크감을 보여주기에는 후륜구동 플랫폼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토요타는 전륜구동차가 익숙하니까 전륜구동차를 우린 먼저 개발했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륜구동차 데이터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전륜구동부터 먼저 개발을 한 겁니다. 후륜구동 개발하려고 막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현대기아 차도 니로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 이런 거 다 전륜구동부터 먼저 개발했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가 71.4kWh 배터리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이오닉 5나 EV6보다도 배터리 스펙이 좀 낮죠. 그 다음에 시속 100km까지 8.4초 정도 걸리고 전륜구동 기본인데 200마력 정도고요. 사륜구동으로 해도 한 210마력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안정성 위주로 가겠다. 이런 걸로 풀이 됩니다. 근데 뭐 토요타 자동차 만드는 방식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이 대중차들 요거는 내연기관차 시절에도 토요타 캠리나 뭐 토요타 라브4나 이런 거 보면은요 스펙이 다 그냥 그만하고 실내 소재나 만듦새나 이런 것들 다 그냥 그만 했었어요. 근데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수프라라든지 뭐 렉서스 LFA라든지 이런 아주 하이엔드 뭐 하이퍼카 슈퍼카 뭐 이런 것들까지 만들었었잖아요. 전기차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전략으로 뭐 갈 것처럼 이렇게 풀이는 됩니다. 자, 또 오늘 토요타 16대 신차 발표 빡 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회사도 다 있는 거다. 이 16대 금방 나오는 거 아니다. 토요타가 이제 전기차 너네들 왜 안 만드냐 라는 거를 자꾸 이제 뭐 여기저기서 여론이 막 있으니까 요거를 한 방에 뒤집기 위해서 개발 중인 차 16대를 한 번에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얘네들 다 만들어 놓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라는 약간의 착각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쇼를 한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얄밉도록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